자,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뉴런을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흉내를 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은 그 뇌를 구성하는 우리 신경세포 한 개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그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건데요.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그 여기 보라색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위 세포체, 셀 바디라고 부르는 곳이고요. 당연히 여기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겠죠. 그래서 세포핵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 세포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데요. 즉, 그 짧은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와 있는데 이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덴드라이트라는 그 가지가 바로 그 입력을 나타내는 인풋 와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즉, 이 뉴런의 그 신경세포에 정보가 들어가는 곳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덴드라이트고요. 그 정보들이 들어가면 이 세포 안에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결과값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엑손이라고 부릅니다. 요 엑손이라고 부르는, 즉 이 엑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웃풋 와이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물론 이 아웃풋 와이어는 이렇게 길게 좀 독특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하나의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웃풋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주변에 있는 뉴런 세포들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그 뉴런이 하는 그 작동하는 방식은 이 인풋 와이어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신호가 받아들여지면 그 받아들여진 신호에 대한 그 처리를, 그 결과값을 이 엑손이라는 아웃풋 와이어를 통해서 내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일 뉴런 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이 그림은 여러 개의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. 여기 또 다른 뉴런이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, 그 물론 이 뉴런에는 다양한 그 덴드라이트가 뻗어져 나와 있어서 그 다양한 주변의 어떤 신호를 받아들여서 입력으로 받은 후에 어떤 그 프로세싱을 이 세포체 안에서 하겠죠. 그런데 그 세포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, 그런 반응을 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이 그 엑손을 통해서 결과값을 내뿜는데 보통 이거를 스파이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 그러니까 화학 전기 반응을 통해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에다가 어떤 그 화학적인 그러한 그 물질을 뿜어줘서 거기서 전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. 보통 그 접촉점들을 보통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. 시냅스. 근데 이 시냅스의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. 아마 뇌에는 아마 10의 12승계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고, 그리고 뇌를 구성하는 사람을 예를 든 겁니다. 그 이런 그 뉴런은 한 10의 10승계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신호를 받은 이 새로운 또 세포체는 그것을 입력 삼아서, 물론 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받은 입력만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세포로부터 입력받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그 소위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엑손을 통해서 내뿜어내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뉴런 세포의 어떤 그 머슬이 연결되어 있다 하면은 그 근육을 움직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 주변의 다른 세포들로 받은 정보,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뉴런은 그 사람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전달된 어떤 그 신호를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앞에 있으면 피하라는 어떤 그 명령을 주면 머슬을 움직여서 그 방향을 바꾸든지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겠죠.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런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뉴런의 그 연결된 그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소위
작동 방식으로 뉴런들이 뇌에서 작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신경세포 뉴런 하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이와 같은 형태로 모델링을 합니다.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 동그라미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. 이 오렌지 컬러로 된 동그라미, 이게 바로 우리가 세포체라고 부르는 셀 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셀 바디에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값들이 결국엔 인풋 와이어들이 되겠죠. 입력 와이어들이. 그리고 앞에서 그 엑손이라는 그 세포의 기능 이름성 그 터미널로지로 설명된 그 출력값, 그거는 여기서 나가는 요 아웃풋 와이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포체로 들어오는 그 덴드라이트라고 불렀던 인풋 그 값들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부터 전달되는 입력 값들일 텐데요. 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입력 값만 먼저 가상을 해볼까요? 그럼 x1, x2, x3 값들이 들어와서 이 인풋 와이어를 통해서 세포체로 들어가고, 이 세포체에 들어간 것이 어떤 그 결과 값을 그 만들어내는데, 그것이 우리가 보통 그 수학적으로 하이퍼세시스, 즉 그 가설이라는 가정하에 h of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와 같이 그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하나의 입력 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사용합니다. 보통 x0라고 부르고요. 이 x0는 주변에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입력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하게 바이어스 유닛이라고 부릅니다. BIA 바이어스 유닛. 그 특징이 바이어스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그러면 그 입력된 값이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출력 값의 수학적인 그 값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이 필요한데,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로지스틱 그 회기에 사용된 그 수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 즉 로지스틱 회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입력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x, 예를 들어서 입력을 벡터로 보통 놨죠. x0, x1, x2, x3.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 모든 그 노드들의 입력 노드들의 값을 벡터로 놓은 거고요. 그 값들이 그 셀 바디로 들어올 때 그 인풋 와이어에 그 할당되어 있는 가중값,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웨이트라고 부릅니다. 왜냐하면은 그 입력되는 그 가지에마다 다 다른 그런 가중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뭐 다른 말로 하면 파라메타라고도 해도 돼요. 앞에서는 파라메타라는 말 많이 썼죠.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웨이트라고 부르는데, 즉 여기에 세타 제로 값이 가중되고, 여기엔 세타 1 값, 여긴 세타 2 값, 여긴 세타 3 값이 가중돼서 그것이 곱해지고, 그 곱해진 값을 우리가 그냥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더한 후에 그 소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게 바로 그 로지스틱 그 회기의 그런 알고리즘이 하이퍼세시스였는데, 마찬가지의 알고리즘이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h of x의 값은 알고 보면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. 여기 세타 트랜스포즈 x는 당연히 이 세타 제로부터 세타 1, 세타 2, 세타 3라는 것을 행으로 놓고, x는 이렇게 원래 그 열 벡터 주어졌으니까 x0, x1, x2, x3 요 값이 곱해진 거잖아요. 우리가 알다시피 요 덧 프로덕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? 세타 0 x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더하기 세타 3 x3. 즉 그 x와 그 세타에 각각 그 상하는 하나하나의 값을 다 곱한 것을 더한 값이 우리가 여기에 지수 부분에
그 마이너스 형태의 그 사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런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그 주어진 입력값이 주어진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떠한 특정한 그 웨이팅 값을 곱해줘서 그것의 합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그 신호가 반응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는 것이 이 셀 바디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살펴봤듯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입력값,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exponential g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g라는 값의 크기가 그 0일 때는 0.5, 그죠?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요.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큰 값, 무슨 뭐 10, 20, 30 이 정도의 값을 가면은 거의 1의 값에 수렴하죠. 그리고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20 정도의 그 큰 값을 가지면 0에 수렴해서 즉 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그 들어오는 입력값들의 그런 가중된 값들이 일정한 크기를 넘었으면은 그 반응을 하고 그 일정한 수준에 미치질 못하면 전혀 반응을 안 하는, 즉 로지스틱한 그런 회기의 결과값으로 요 하나하나의 뉴런이 작동된다는 그런 원리로 모델링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그런 뉴런들이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요.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좀 간단한 경우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뭐 A1이라는 뉴런이 여기 있고요. A2라는 뉴런이 여기 있고요. A3라는 뉴런이 여기 있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해서 또 다시 또 결과값을 또 다른 뉴런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뉴런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붙여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항상 그 첫 번째 그 레이어의 경우에도 입력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이런 층을 구성하게 되는데 각 층마다 바이어스 유닛을 반드시 하나씩 우리가 두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X0라고 하는 바이어스 유닛. 물론 얘는 그 다음 층에 오는 그 뉴런들의 모두 다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이 그 첫 번째 층에서 그 연결된 두 번째 층에 있는 그런 값들의 그 결과값을 새로운 또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또 바이어스 유닛이 하나가 또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그 다음 그 세포체에 연결이 되는 거죠.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그 계산되지 않은 새롭게 추가되는 그 뉴런이 그 유닛이 항상 필요한데 이것을 다 바이어스 유닛으로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보다시피 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그 레이어 층을 보통 인풋 레이어라고 부릅니다. 당연히 입력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 모든 것이 연결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서는 레이어 3라고 그 명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력층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죠. 그 사이에 오는 요 층을 보통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. 굳이 그 이름을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로 그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숨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산상에서 그 입력을 보통 그 주어진 경우에 출력값만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보통 우리가 이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히든 레이어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산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그러한 그 뭐 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고요. 지금 같이 이렇게 그 주어진 경우에는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층으로 보면은 보통 2층 구조라고 2 레이어 구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입력층은 보통 우리가 층으로 간주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그 세포체가 아니라 세포체로 들어오는 그 신호의 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체로 구성된 층은 2개 층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2층 구조로 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산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
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러한 그 2층 구조의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만히 잘 살펴보면 여기에 기호가 붙어 있죠. X1, X2, X3는 그 첫 번째 인풋, 두 번째 인풋, 세 번째 인풋 각각 입력되는 그 소위 그 입력값의 신호의 그러한 그 종류를 얘기한 특징의 그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 이 뉴런 안에 들어있는 이 노드들의 그러한 그 기호가 들어있는데 이 기호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A라고 이제 노드마다 그 이름을 붙일 겁니다. 그 이유는 A는 그 액티베이션의 약자예요. 즉, 그 입력된 값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이 노드의 값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걸 액티베이션이라는 의미로 A라고 이름을 붙이고요. 이 액티베이션 된 그 노드들의 값에 그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있습니다. 여기 위첨자에는 괄호가 붙은 이유는 그 파워, 뭐뭇의 지수승이 아니라 그냥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다 갖다 붙였다는 의미로 괄호를 친 거고요. 이렇게 J라고 지금 우리가 했는데 이 J라는 것은 그 레이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. 위첨자는 그 레이어의 이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2번 레이어의 지금 그 액티베이션 노드들이기 때문에 A의 2번이라는 그 지수승, 그러니까 J번째 층의 유닛이란 얘기고요. 그 서브스크립트가 붙어 있는데 요 아래 첨자는 몇 번째 노드인지 노드의 또는 유닛의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그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? A 그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노드, 그리고 얘는 A의 두 번째 층의 두 번째 노드, 그리고 이 친구는 A의 두 번째 층의 세 번째 노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?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 소위 기호가 하나 필요한데 이 세타라는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. 이 세타는 그 층과 즉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이어주는 요 와이어들의 부여된 가중치 값들의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요. 당연히 종류가 많겠죠.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어스 노드 X0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기서 3개가 나가고요. 그죠? 그 와이어가 여기서도 3개, 여기서도 3개, 여기서도 3개. 그러니까 3, 4, 12, 12개의 와이어들의 값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 행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이어주는 그러한 그 와이어들의 가중치의 값을 덩어리를 우리가 세타의 1번째 거다. 즉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열 때는 그러니까 J층에서 J 플러스 1층으로 함수 매핑을 제어하는 가중치 행렬, 왜냐하면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세타 1이고요. 여기에 들어가는 세타는 우리가 세타 2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실질적인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지우고 시작할까요? 자,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냐면 즉 이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A의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노드 값은 그 소위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된 가설과 똑같은 값이라고 그랬죠. 즉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이 뭐가 들어갑니까? 즉 여기에 x0로부터 전달된 세타의 그 첫 번째 값,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세타의 1에 10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립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. 지금 x0에다가 세타 값을 곱한 것, 그리고 x1에다가도 요 세타 값이 곱한 것, x2에다가는 요 세타 값을 곱하고 x3에는 요 세타 값을 곱해서 더해준 그 결과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넣어서 그 결과 값이 요 노드의 그런 값으로 우리가 할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일정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규칙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 두 번째 노드 값은 동일한 입력 값이지만 다른 가중치 값을 곱해서 더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함수로
우리가 처리해 준 결과가 들어가고요. 세 번째 노드 값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한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입력 4개 x0부터 x3까지를 서로 다른 세타 값을 곱해주고 더해준 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넣어서 그 결과 값을 요 노드에 표시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노드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그 세타 j라고 하는 건요, 그 위첨자는 그 어느 층으로부터 어느 층으로의 그 연결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, 보통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선 여러 층, 지금은 그 두 개의 그 층만 생각하고 있지만, 그러니까 J번째 층에서 J 플러스 1 층으로 우리가 그 이게 말하자면 1번이 J고요. 2번이 J 플러스 1이 되겠죠. 1이고 2가 되겠죠.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이러한 그 와이어들의 가중치를 우리가 세타의 J번째 그런 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행렬은 행렬이기 때문에 그 행과 열의 크기를 갖겠죠. 행과 열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, 그 소위 예를 들어서 세타 J번째의 그 가중치의 세타의 행과 열을 우리가 그 이렇게 크기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행의 크기는 누구와 같냐면 J 플러스 1번째, J 플러스 1은 요 그 결과 값이죠. 결과에서 그 설정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와 똑같습니다. SJ 플러스 1을 그 J 플러스 1이 갖는 유닛의 개수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SJ 플러스 1, J 플러스 1이라는 노드 그 층이 갖는 노드들의 개수고요. 여기서는 한 개, 두 개, 세 개의 값을 갖겠죠, 당연히. 그리고 입력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? SJ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. 그게 열의 개수가 됩니다. SJ. 그러니까 입력층의 노드 개수 더하기 1이 됩니다. 여기서는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입력층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. 유닛의 개수에. 그래서 하나를 더해서 여기서는 3개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뭡니까? 그 1번인 경우에는 J가 1이라면은 이게 4가 되겠죠. 그래서 세타 1 같은 경우에는 4/3의 크기를 갖고요. 그러면 세타 2는 어떨까요? 세타 2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. 4/2가 아니라 3/4죠. 행과 열이니까 거꾸로 썼네요, 제가. 3/4의 그러한 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가중치 세타 2는 그 결과값이 하나만 나오잖아요. 그래서 1/, 입력값은 3개 더하기 1이니까 4라는 디멘전을 갖는 행렬, 여기서는 벡터겠죠, 그죠? 벡터로 주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계산을 아까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그 출력 유닛은 그 사실은 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. A의 세 번째 층에 하나뿐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건 안 써도 되겠죠. 그 값인데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? 여기에 그 와이어들의 그 가중되어 있는 그 가중치 값을 여기 곱한 후에 다 더한 건데, 여기에 당연히 바이어스 하나 또 빠졌죠. A0, A의 제로. 그래서 A0에다가는 이러한 가중치, A1엔 이런 가중치, A2, A3, 즉 4개의 유닛에다가 이러한 가중치 값을 곱해서 더해주고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줘서 그 결과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우리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한 그 규칙성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데, 즉 입력된 노드들의 그 각 노드들마다 연결된 와이어들이 갖고 있는 가중치 값을 곱해서 더해서 그 다음 층의 노드 값들이 각각 따로따로 구해지고요.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것을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벡터에다가 곱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 정리를 해도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.